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트위터에 아주 흥미진진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에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분 앞에 상의 앞쪽에 마분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은, 알고 계십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의 특별법에는 세금으로 유가족들을 평생 지원하는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추모공원 건립, 보상금 4억 5천만 원 등의 요구가 없다는 것을요. 라고 쓴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B4 용지 정도 되겠네요. 에다가 인쇄를 한 다음에 뒤에다가 골판지로 붙여서 그 줄을 달아가지고 위에다가 목에다가 걸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정말로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요구 이외에 일체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치 세금으로 평생 지원하는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다든지, 대학 특례 입학을 요구한다든지, 추모공원을 건립해달라고 한다든지, 보상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라는 식의 유언비어, 루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로 MBC나 KBS가 이거 보도하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9시 뉴스에서 보도한다면 국민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믿겠습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되면 자기들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부정선거의 공모자들, 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 여러분들 귀가 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올바른 언론이 서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저희들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9월 매우 극심한 조합원 가입 저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출자한 조합원들의 월조합비 납부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9월 19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국민TV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조합원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런 난관을 해쳐갈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라디오 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K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야당, 요즘 개판 5분 전입니다. 야당의 비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야말로 정당의 가장 큰 존립 기반인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을 망가뜨렸던 김한길, 그리고 영입됐으면서도 그야말로 정치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안철수의 방조,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라진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새누리당은 그나마 박근혜라고 하는 그런 근위에 기대어서 그야말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근위에라도 의지할 수 있었지만은 야당은 그것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근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근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달라진 시대의 새로운 근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절차를 존중하고, 그리고 투명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중의를 모아서 일단 정해지면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한길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자에 와서 박영선의 비극도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로 끝이 안 보이는 야당의 혼란, 정치 위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위기, 단순히 야당 지리멸렬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정치 위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란이 점입 가경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 무산 사태를 놓고 당내 강경파 그룹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박 대표는 탈당을 거론하며 칩거에 들어갔다. 130의석의 제1야당, 공당의 모습인지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가관인 거는요, 이 와중에 온갖 음모론을 양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반대파에서는 당권 대권 욕심에 버린 성과주의 조급증, 김한길 전 대표의 배후 조종설 등 그간의 박영선 대표 행태를 폄훼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반면 박영선 대표 쪽에서는 세월호 여야 합의 과정이나 안경환 이상돈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의 과정에서 빚어진 여론 수령과 사전 정치 작업 부재 등 자신의 오류와 잘못에 대한 자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도 반대, 저렇게 해도 반대하는데 헤쳐나가기가 어렵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렇게 물러나라고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나가지 않겠느냐는 박영선 대표의 남탓 전언들만 측근과 일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한심무인지경인 상태입니다. 더욱이 공당의 지도자가 당무를 내팽개치고 탈당을 배수진으로 연락을 끊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다. 당도 대책을 세우지 못해 안절부절이다. 쌍방이 이렇게 누란 지경의 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오합지졸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서 분당설이 불거질 만하다. 과거 김영삼이 민자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당무를 거부하고 어디 마산으로 직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래도 물론 김영삼이 합당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권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 그러나 지금 박영선은 도대체 누가 권력입니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내부에서만 본다면은 원내대표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박영선 자기 자신이 권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나 물러나라고 했다고 해서 나 탈당할 거야. 이딴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박영선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망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분란 원인은 달리 있지 않다. 유리한 선거 환경에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패하면서도 해법과 개혁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찾지 못하고 총의를 모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과 리더십 부재, 끊임없는 지도부 흔들기, 지도부보다 강경파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지금 야당의 질이 멸렬한 모습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혁신과 개혁을 위한 비전이나 일정 제시 없이 오로지 관리형 비대위원장 옹립 이야기만 무성한 것도 여전히 계파의 기득권에 안져 선거 패배, 지지율 급락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당내 권력 투쟁과 개인 정치에만 관심이 있을 뿐 민심에 어둡다는 이야기 괜한 소리가 아닌 겁니다. 박 대표의 거취 문제 논의를 차후로 미루자는 계파 중진들의 합의도 아래에서 사퇴를 종용하며 걷어차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이다. 박 대표가 칩거를 끝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직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분위기에 누구를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로 내세운들 당의 위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마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차례 합의도 당내 추인 실패로 파기된 터에 전국 정상화의 암초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정기 국회 일정도 민생 법안 처리도 남일인 듯 세워라 내워라 하며 시간만 흘러보내게 생겼다. 야당의 위기만이 아니라 정치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다.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진정한 지도자, 옥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김한길이 대표가 되면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집안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야말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의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1400만 유권자의 뜻을 그야말로 1200번씩 외면하는 그런 방식의 야당을 운영했던 것부터가 야당의 비극은 시작됐던 겁니다. 항상 지지자들의 욕구는 훨씬 앞서 나오고 있는데 당을 저유라는 지도부라는 인간들은 그보다도 훨씬 뒷걸음쳐져서 쫓아가는 행국이었으니 제대로 된 정당이 됐겠습니까? 민심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지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100년이 넘게 아직 못 만든 것을 우리는 단 30년 만에 완벽에 가깝게 해냈습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 대다수 국민의 건강 문제를 지켜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부러워하며 모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한 나라의 제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실패를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원을 대형 자본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돈 많은 대기업에겐 특혜를 주면서까지 고귀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이 경제 창조입니까? 이것이 국민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저비용 고효율 의료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의 쥐는 공개처형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입하셨네요. 조합비, 월조합비 CMS 계좌이체 신청까지 마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종 세트,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그리고 조합비 CMS 계좌이체 신청 3종 세트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님, 출석 체크하시면서 부인과 함께 정주하셨다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사람이랑 두 구자 정주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은 자기 인적사항을 써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집 공무원 집안인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러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전혀 피해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아예 수집 자체도 안 하고 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정도인데요. 유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이 조합원 DBase, DB를 이용하는 것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지역 조합원들, 각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의 주소나 혹은 전화번호 달라고 그럽니다만은 저희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출을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시는 분은 일회성 후원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에 이어서 사실 이것은 어제자 신문에 났던 건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던 건데 야당 혼란과 더불어서 읽어볼 만한 칼럼이라 생각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신문 권태호 정치부장이 쓴 박영선은 책임져야 한다. 왜 제가 이걸 또다시 거론하느냐.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잘못한 점, 단순히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상돈을 영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계속 오해하는데요. 저는 이상돈 씨 충분히 영입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된 특별법 합의, 만족스러운 합의 못할 것 충분히 압니다. 그 합의 자체를 탓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전혀 독단성을 발휘했던 박영선의 그 독단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개와 투명성 그리고 절차 존중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자기만의 고독한 결단은 독선에 불과한 겁니다. 한겨레신문 권태호 정치부장이 박영선은 책임져야 한다 해서 밝히고 있는 박영선이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물러나야 할 것 같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1, 2차 여야 협상 실패, 안경환, 이상돈 비대위원장 영입 논란 등으로 3번이나 당에 치명상을 입혔다. 본인의 의도, 현 상황의 원인과 상관없이 리더는 나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박영선이 책임져야 될 첫째 이유입니다. 리더는 자기가 설사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정당에 치명상을 입혔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라면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박영선 원내대표는 3번 다 명확한 논의 절차 없이 사실상 혼자 결정했다. 처음 한 번은 실수라 하더라도
3번이나 연거푸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는 스타일이다. 혼자 결정하고 문제 터지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남 탓하고 누구와 닮지 않았는가. 박영선 스타일은 새정치연합은 물론 조직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혼자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문제가 터지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으면 남 탓하고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닮지 않았습니까? 셋째, 박영선 원내대표는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 내가 내린 결정으로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리더로선 결격 사유다. 이상돈 비대위 원장 선임 파문이 처음 일던 11일, 당내는 한결같이 설마 비상식적 그렇게 안 될 것이라 했다. 박 원내대표 쪽은 당내 반발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상돈 비대위원장 되지 않겠어 라고 했다. 상황 판단, 예측, 공감 능력 모두 문제가 있다. 이상돈 과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문제, 저는 그 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얘기했다시피 뭐 중도의 표를 끌어온다,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수까지 끌어안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돈 교수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끌고 오려면은 최소한 당내에서 의견 수렴은 했어야 합니다. 아니, 일반적인 여론 자체는 설마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이러고 있는 판에 반발이 하겠지만 결국은 되지 않겠어 라고 판단해되면 그 예측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문제인 겁니다. 저는 이상돈 교수를 설득한다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기보다는 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입했다면은 당내에서 큰 반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입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정지 작업으로 좀 과거 한나라당을 지지했거나 한나라당 색깔이 있다손 치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도 한번 모셔서 그 뼈아픈 충고를 들어보면서 비상대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운을 띄워서 여론을 수렴한 뒤에 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처럼 자기가 결단해서 일단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이전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2번의 실축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박영선 원내대표 예측대로 반발이 좀 하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2번의 실점을 해서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한 그런 상태에서 3번째까지 이러니까 드디어 못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돈 비대위원장 선임에 대해 박 원내대표 쪽은 창의적 발상이라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하지만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드러난 새정치연합의 현 문제는 보수 진보의 갈등, 외연 확대 논란이 아니라 추락한 국민 신뢰와 조직을 어떻게 추스르느냐였다. 새정치연합이 박영선에게 기대한 것도 합리적인 보수 인사 끌어들여 당을 중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었다. 당내 역학구도상 박영선에겐 이상돈 비대위원장을 밀어붙일 힘도 없다.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12일 김한길, 문재인, 문희상, 박지원, 정세균 등 당 중진 5명은 박 원내대표와 모임을 가진 뒤 원내대표 거취 문제 얘기 자제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합의에 입맞춘 새정치연합 개파 수장들의 비겁함은 논외로 하자. 그렇게 자제가 될지도 의문이다. 중진들과 박 원내대표 스스로 문제를 개파 갈등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렸다. 새정치연합 파문의 근본 원인을 개파 갈등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내대표 될 때, 비대위원장 맡을 때 새정치연합에 개파 갈등 있는 걸 몰랐나. 박 원내대표는 각 개파가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흔든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세월호 협상 실패, 비대위원장 파문을 일으킨 건 개파가 아니라 박영선이었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최대의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새누리당의 저희들은 지긋지긋하게 그 맛을 보고 있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박영선마저 저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에 속하지 않는 그가 계파 갈등을 중화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지닌 모함을 보완할 박영선이란 대중성과 선명성에 기댔습니다. 돌이켜보면 박영선의 선명성이라는 것도 삼성문제 등 특정 사안의 개별 의원으로서 끈질기게 파고들거나 공격적인 태도, 앵크 출신다운 또록또록한 발음 등 외형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영선식의 선명성에 지도자 감투를 씌우니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박영선으로서도 이렇게 물러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남아 자신이 결국은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 꼬입니다. 포스터 박영선 대안은 없느냐? 대안을 걱정하면서 물러날 이유 없습니다. 궁적통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바닥을 보일 때까지 추락을 해야 저는 그 뭔가 대안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물론 박영선 개인은 많이 억울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난타당하고서 야수들이 나 골탕 먹이러 일부러 공 빠뜨린 거 아니냐 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고의로 공을 빠뜨리는 게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투수교체 시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야구는 9회가 끝이지만 정치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한겨레신문 권태호 정치부장의 칼럼, 박영선은 책임져야 한다. 제가 이걸 어제 칼럼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 이유는 박영선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좀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소개해드린 겁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창민들레 사과님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전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민들레 사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요.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증제인 스케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 잎에 스케보르도인 뽀양 가루를 묻혀서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과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민들레 사과농장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7256-9431 010-7256-943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일보 이충재 논술위원의 칼럼 반쪽 대통령 소개해드립니다.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수락하며 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낸 2013년 신년사에서 이런 말도 했다.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 대통합 약속 실천에 두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국정 운영 철학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봉화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심지어 청계천 전태일다리 헌화도 마다하지 않았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그의 광폭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전부 다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100% 대한민국 믿는 국민은 단 1%도 없습니다. 박근혜가 약속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이념 갈등 해소는 손톱만큼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호남 출신 주요 인사 90여 명은 얼마 전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사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영호남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어느 정도의 인사차별은 있었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시정을 촉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호남 출신 차별의 실상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연령대별 지지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60%를 넘었지만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0대와 20대, 30대, 40대에서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홀대하고 팍대하고 오로지 부자만을 위한 이 정권 50대, 60대 노령층이 그래도 60% 이상 지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 모든 갈등이 응축된 결정판입니다. 보수 진영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은 물론이고 특검을 야당에 양보하는 안에도 결단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여당이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에도 입장이 확연히 나눠집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득표율인 51대 49의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결 국면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만 51대 49는 이미 역전된 지 오래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치닫는 데는 세월호 문제를 이해덕실에 기반한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태도 탓이 큽니다. 정권 책임이라는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과 진영 싸움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방조하는 겁니다. 일변지 뭔지 이런 패륜적인 야만 악마와 같은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철저히 세월호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노인층과 보수 성향의 유권자만 껴안고 20, 30대 젊은이들과 야권 지지자들은 버려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세월호의 셋자도 꺼내지 않고 유유히 나 홀로 행보만 할 리가 없다. 추석 때 페이스북에 2차례 명절 인사를 전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나 유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다. 정부 여당의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그걸로 족하다.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만나 진상규명을 철저히 할 테니 조금만 참고 지켜봐 달라고 말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여야 대립으로 전국이 경색되고 국회가 마비 상태인데도 대통령이 내 알 바 아니다고 모른 채 하면 그뿐인가. 왜 그러는지 그 진실한 이유가 뭔지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탄한 지지층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해도 좀처럼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지계층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집토끼를 잃을 걱정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반쪽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나머지 반쪽의 지지까지 받는 대통령이 될지 결단은 전적으로 박근혜 몫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부선 씨라고 아실 겁니다. 좀 튀는 여배우 정도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이 폭행사건 운운하면서 언론에 초점이 되었는데요. 마치 연예인이 폭행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IMPT가 김부선 폭행 진짜 난방비 비리 때문이었느냐를 통해서 이를 파헤쳤습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아파트 주민 간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9시 30분쯤 성동구의 아파트 반상회에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주민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김부선 씨가 주민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자 연예계 뉴스들은 그녀의 과거 전력을 들먹이며 그녀의 폭행 사건을 돌출 행동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연예인이 주민과 시비가 붙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이던 이 사건이 김부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폭행은 2년째 아파트 난방비의 비리를 파헤치며 대립했던 A씨와의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건이며 자신이 아니라 전 부녀회장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9월 12일 김부선 씨는 행복한 옥수 하이츠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당면과제를 함께 토론합시다 라면서 주민 대토론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날 김부선 씨는 난방비 비리를 언급하려고 했고 그게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 일부가 회의장에 난입해서 폭언과 폭행을 먼저 행사하며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연예인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던 이 일이 진짜 난방비 비리 때문인지 IMPT가 알아봅니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 사건이 그녀의 말처럼 단순 폭행이 아닌 아파트 난방비 비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처럼 진짜 난방비 비리가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2013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성동구 중앙하이츠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성동구 중앙하이츠 아파트 일부 입주자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세대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건수가 300건이나 됐습니다. 난방비 9만 원 이하 건수도 2,398건으로 나오자 서울시 공동주택관은 성동구청에 난방 부당 사용자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관리사무소장 업무 소홀을 조치하도록 요청합니다. 결국은 난방비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조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 김부선 씨의 표현입니다만은 에게는 난방비가 1원도 부과되지 않았던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난방비가 그럼 더 부과될 것 아닙니까? 수십만 원 부과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파헤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김부선 씨는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IMPT 제주도에 사는 분입니다. 제주도에 앉아가지고 취재하는 IMPT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기자들의 수준을 보면 이 나라 언론 수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 자세한 것은 IMPT의 글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정말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기록할 겁니다. 남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세월호 천국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